안녕하세요. 엠하이브 크리스피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메시지 송신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드론의 상태 정보들이랑 PID 개인까지 다 GCS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죠. 이제 이번 시간부터 2시간에 걸쳐서 GCS로부터 메시지 수신받는 걸 다룰 텐데, 수신받을 메시지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GCS로부터 PID 개인 설정 메시지를 수신받았을 때 그걸 EEPROM에 저장을 하고요. 다시 응답을 보내주는 걸 구현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거랑 비슷하게 GCS에서 개인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또 그에 대한 응답을 보내주는 걸 구현할 겁니다. 이 메시지들은 GCS에서 보내주는 거니까 FC 입장에서는 수신이 되겠죠. GCS에서 특정 버튼을 누르면 그에 따라 프로토콜에 맞게 메시지가 보내지는데, FC에서는 또 그 메시지를 수신받아서 싱크차랑 체크썸 검사하고 파싱을 하고요. 또 메시지 아이디에 따라서 어떤 동작들을 하는 코드를 작성해주면 될 겁니다. 이건 예전에 아이버스랑 UBX 메시지 수신할 때 해봤던 것들이니까 어렵지 않게 구현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개념 설명도 간단히만 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구현할 걸 좀 보여드리면, 먼저 GCS 연결을 하고 개인 탭을 열고 지금 상태에서 드론에 전원을 넣으면 while문 들어가기 전에 EEPROM에 저장된 개인 값을 읽어서 GCS로 보내주죠. 그럼 그게 여기에 표시가 될 겁니다. 이것까지 지난 시간에 구현했던 내용이죠. 전원을 넣었더니 개인 값이 잘 표시가 됐습니다. 이제 FC는 메인 while문에 진입한 상태고, 지금 상태에서 이 개인 전송 버튼들을 누르면 현재 이 텍스트 박스에 적혀있는 PID 개인 값들이 FC로 보내지고요. 그러면 FC는 먼저 그거 수신받아서 메시지 문제 없는지 검사하고 또 파싱을 하고 그 개인 값들을 EEPROM에 저장합니다. 근데 그렇게 저장만 하고 끝나면 개인이 잘 수신되고 잘 저장이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EEPROM에서 읽어와서 GCS로 보내줍니다. 그럼 그게 다시 여기에 표시가 되니까 우리가 전송한 개인이 잘 저장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 버튼들을 눌러보겠습니다. 먼저 롤의 내부 PID 개인을 보냈더니 이 값들이 다시 여기에 표시가 됐죠. 또 롤의 외부 다른 버튼들도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버튼들을 다 눌러봤더니 그게 여기에 잘 표시가 됐죠. 잘 표시가 됐다는 말은 EEPROM에 이 보낸 개인들이 잘 저장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그런지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드론에 전원을 처음 넣으면 EEPROM에서 개인을 읽어와서 보내주니까 그 값을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 드론에서 전원을 빼고 GCS도 껐다가 다시 켜고요. 커넥트를 하고 개인 탭을 열고 이제 드론에 다시 전원을 넣어 보겠습니다. 전원을 넣었더니 while문 들어가기 전에 개인을 한번 보내주는데, 좀 전에 저희가 변경한 이 0이란 값들이 확인이 됐네요. 그래서 EEPROM에 개인이 잘 저장이 됐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이렇게 버튼들을 눌렀을 때 그 개인을 EEPROM에 저장을 하고 다시 GCS로 응답하는 걸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GCS로부터 메시지 수신받는 걸 할 거고요. 먼저 PID 개인 설정 메시지를 수신받을 건데, 역시 PID 개인은 6가지 종류가 있고 개인 종류마다 메시지 아이디가 다릅니다. 이번 시간에 구현할 거는 이 6가지의 PID 개인 설정 메시지를 받으면 우선 그걸 FC에 EEPROM에 저장을 하는 게 가장 먼저 할 거고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 개인이 잘 받아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중간에 데이터가 깨져서 이상한 개인이 저장된다면 비행할 때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잘 받아줬는지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수신 받을 때 FC에서 체크썸으로 검사를 하긴 하지만 눈으로 그 값을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수신받은 개인을 우선 EEPROM에 저장을 한 후에 그걸 다시 읽어와서 GCS로 보내줄 겁니다. EEPROM에서 개인을 읽어와서 GCS로 보내주는 거는 지난 시간에 구현을 했었죠. 근데 그때는 while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만 수행을 했었고, 이번에 구현할 거는 메시지 수신받은 걸 확인하고 다시 응답을 해줘야 되니까 while문 안에서 처리해 줄 겁니다. 지난 시간에 개인을 송신하는 상황이 3가지가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첫 번째가 지난 시간에 한 거고, 이번에 개인을 수신받고 그거에 대한 응답을 보내주는 게 이 2번째 상황이 될 거고요. 3번째, 이 마지막 상황은 또 다음 시간에 구현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프로젝트를 하실 때 그때도 이렇게 통신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중요한 데이터는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지 데이터가 잘 받아졌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근데 물론 그것까지 다 구현을 하려면 코드가 좀 복잡해지긴 하겠죠. 이것도 예전에 설명드렸던 건데 이제 데이터 수신이니까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수신할 메시지 프레임도 총 20바이트 단위고요. 첫 2바이트가 송신할 때는 0x46, 0x43으로 시작했는데 수신 메시지는 헤더 2바이트가 다릅니다. 이번에는 0x47, 0x53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 1바이트의 메시지 아이디가 있고, 그 후에 16바이트의 페이로드 영역, 마지막으로 1바이트 체크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헤더만 빼고 송신할 때랑 똑같이 정해놨어요. 헤더를 다르게 정의한 이유는 송신이랑 수신 프레임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모든 데이터는 리틀 엔디언 표기라는 것도 똑같고 체크썸 계산 방법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GCS에서 아까 그 버튼들을 누르면 이 프로토콜에 맞게 메시지가 FC로 송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이디에 따른 메시지 프레임 설명을 좀 드리면, 지난번 개인 송신할 때랑 똑같이 0x00부터 0x05까지가 개인을 설정하는 메시지입니다. 먼저 수신할 첫 2바이트는 0x47, 0x53으로 시작하고요. id 0x00이 롤의 내부 PID 개인입니다. 그 다음 페이로드가 4바이트씩 각각 PID 개인이 순서대로 나오고 역시 리틀 엔디언 표현 방식입니다. 리저브드 바이트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0을 채워서 보내주면 되고요. 맨 마지막 1바이트는 체크썸인데 역시 0xff에서 바이트 0부터 바이트 18까지의 모든 값을 바이트 단위로 뺀 결과입니다. 그리고 id 0x01이 롤의 외부 PID 개인이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 id 0x02, 0x03이 각각 피치의 내부 외부 PID 개인이고 나머지는 똑같고요. 마지막으로 id 0x04랑 0x05는 각각 요의 각도, 각속도 PID 개인입니다. 역시 나머진 같으니까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GCS에서 이 샌드 버튼들을 누르면 좀 전에 설명드린 그 프로토콜대로 20바이트 메시지가 FC로 전송되고요. 이 각각의 개인들은 별도로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 순서대로 롤의 내부 외부, 피치 내부 외부, 요의 각도, 각속도 개인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PID 개인을 다 보낼 수 있게는 해놨는데 실제 제어할 때는 이 개인들을 다 쓰진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롤 제어 같은 경우는 외부는 P 제어만 쓰고 내부는 PD 제어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의 I랑 D는 사용하지 않고 내부의 I도 사용하지 않게 되는 건데, 그때는 제어 알고리즘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냥 사용하지 않을 제어에 개인을 0을 채워서 보내주면 돼요. 이 개인들은 나중에 PID 제어할 때 단순히 곱해지는 상수여서 0을 채워서 보내면 0이 곱해지니까 그 제어는 사용하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다음 파트 PID 제어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들을 누르면 어떤 버튼을 누르느냐에 따라서 보내는 메시지의 이 ID 부분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GCS에서 개인 전송 버튼을 누르면 먼저 그거에 해당하는 20바이트 개인 설정 메시지가 FC로 전송될 겁니다. 그럼 FC에서는 가장 먼저 20바이트 메시지를 수신하겠죠. 수신하는 과정은 예전에 했던 대로 하면 됩니다. 싱크차 검사하고 그게 일치하면 20바이트 임시 배열에 쭉 저장을 하고요. 그게 다 받아지면 체크썸 검사를 해야 되는데 자체 계산한 체크썸이랑 수신된 데이터의 마지막 바이트랑 일치하는지 검사하면 됩니다. 체크썸까지 일치하면 메시지 프레임이 문제없이 잘 받아진 거고 그게 이 1번에서 할 일입니다. 이제 수신이 잘 됐으면 그 다음에 메시지의 ID를 확인해 봐야겠죠. 수신받은 메시지의 ID가 0x00이랑 0x05 사이라면 PID 개인 설정 메시지가 받아진 거고, 그러면 우선 그 개인을 EEP롬에 저장합니다. 그게 이 2번에서 할 거고요. 여기까지가 개인을 수신하고 EEP롬에 저장하는 것까지는 끝난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응답하는 일이 남았죠. 이제 응답을 보내주기 위해서 다시 그 개인을 EEP롬에서 읽어와서 그걸 20바이트 임시 배열에 저장하고 GCS로 보내주면 됩니다. 이 보내주는 거는 지난 시간에 했었으니까 그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송신하면 GCS에서는 그 데이터를 수신받아서 표시를 해주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GCS에서 보낸 개인이 수신창에 똑같이 표시가 되면 된 겁니다. 그러면 EEP롬의 저장도 잘 된 거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과정이 이번 시간에 FC에서 구현할 내용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구현했던 개인 송신하는 거는 드론의 전원이 처음 들어갔을 때 와일문 들어가기 전에 한 번 했었는데, 오늘 구현할 내용은 이 와일문 안에서 수행될 겁니다. 그러면 또 주의해야 될 내용이 있죠. 제가 전에 정말 강조드렸던 제어 주기가 깨지는 상황이 있고요. 또 비행할 때 안전에 관한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와일문 안에서 PID 개인을 수신하고 EEPROM에 저장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전에 EEPROM의 데이터 읽고 쓴 함수 정의할 때 그 안에 딜레이 함수를 썼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어하는 동안에 이 딜레이 함수가 수행이 되면 1kHz 제어 주기가 깨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비행 중에 EEPROM의 데이터를 읽고 쓴다면 그 함수 안에서 딜레이 함수가 수행이 되면서 비행이 갑자기 불안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을 실수로 잘못 입력했을 경우, 예를 들어 개인을 1.23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실수로 12.3을 입력을 했다고 한다면 개인이 10배가 커져 버린 거죠. 비행 중에 이렇게 실수로 개인을 잘못 입력을 한다면 비행하다가 갑자기 제어가 불안하게 되거나 최악은 드론이 갑자기 뒤집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두 번째 경우가 엄청 위험한 상황인 거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비행 중에 개인을 바꾸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이 개인을 바꾸는 거는 와일문 안에서도 제어가 안 되고 있을 때, 즉 드론이 비행을 안 하고 있을 때만 변경할 수 있게 할 거고요. 그 중에서도 모터가 안 돌고 있는 디스아밍된 상태일 때만 개인 변경이 가능하게 할 겁니다. 그러면 언제 모터를 아밍하고 또 디스아밍할지를 정해야 되는데 여태 그걸 안 정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정하겠습니다. 어떻게 정할 거냐면 조종기의 스위치 A를 이용해서 모터 아밍 또는 디스아밍을 컨트롤할 거고요. 스위치 A를 위로 올렸을 때는 모터가 꺼진 디스아밍 상태로 만들 거고, 밑으로 내려야지 비행할 수 있는 상태, 아밍이 된 상태가 되도록 구현할 겁니다. 그래서 비행하고 PID 제어하는 거는 이 스위치 A를 밑으로 내려야 되는 거고, 반대로 비행하는 중에 스위치 A를 위로 올려버리면 모터가 다 꺼지게 만들 겁니다. 이건 아마 다음 챕터나 아니면 PID 제어의 첫 부분에서 구현을 할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은 구현이 안 돼 있는데 저는 좀 보여드리면서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미리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잠깐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FC에는 아까랑 좀 다른 코드를 넣어놨는데 조종기의 스위치 A의 상태로 모터를 아밍 또는 디스아밍 할 수 있게 해놨고요. 개인 설정 메시지를 수신받으면 모터가 디스아밍 돼 있을 때만, 즉 모터가 꺼져 있을 때만 EEPROM에 저장을 하고 다시 응답하도록 해놨습니다. 이제 다시 GCS 연결을 하고 개인 탭을 열고 드론에 전원을 넣으면 와일문 들어가기 전에 개인을 보내주는 건 똑같고요. 전원을 넣었더니 개인이 여기 잘 표시가 됐죠. 이제 FC는 와일문 안에 들어간 상태인데 이때는 조종기의 스위치 A의 상태에 따라서 동작이 좀 바뀝니다. 조종기 전원을 켜고 먼저 지금처럼 스위치 A를 위로 올려놓은 상태일 때는 개인이 똑같이 잘 바뀌어요. 지금 이 모터가 디스아밍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모터가 안 돌고 있는 상태죠. 개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1.1, 2.2, 3.3 이런 걸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냈더니 개인이 여기 잘 표시가 됐죠. 개인을 바꿨더니 잘 받아줬다는 말은 EEPROM의 저장도 잘 됐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스위치 A를 밑으로 내리면 모터가 아밍이 되고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회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스로틀 키로 모터 RPM을 또 조절할 수 있게 해놨어요. 모터 RPM도 잘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상태에서 개인을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개인을 좀 바꿔서 1, 2, 3이란 개인을 보내보겠습니다. 자, 버튼을 눌렀는데 지금 그 보낸 값이 여기 표시가 안 되고 있죠. 이 버튼을 누르면 우선은 FC가 그 메시지를 수신을 하긴 하는데 그 다음에 EEPROM에 그걸 저장한다거나 다시 응답을 하는 그런 동작들을 안 하게 해놨어요. 만약에 지금이 비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EEPROM에 그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한다면 제어 주기도 깨질 거고요. 또 실수로 이 개인들을 잘못 입력했다던가 하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디스아밍 돼 있는 상태일 때만 다시 스위치 A를 위로 올리면 모터가 꺼지죠. 다시 디스아밍이 됐고
지금 상태일 때만 개인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다시 이제 개인을 좀 바꿔서 보내보겠습니다. 보냈더니 값이 잘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처럼 디스아밍된 상태일 때만 이렇게 개인을 바꿀 수 있게 할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대비한 안전장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모터 아밍하는 거랑 모터 돌리는 거는 안 할 거고, 개인 설정 메시지를 수신받고 파싱하고 EEP롬에 저장하고 다시 응답까지 하는 거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소스코드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8-6 폴더를 복사하시고요. 이번 시간 폴더 이름을 8-7.rx pid 개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됐으면 폴더 이름 복사하시고 IOC 파일 이름 바꿔주시고 이거 두 개 삭제하시고 됐으면 큐브 아이디를 실행시키겠습니다. 실행이 됐으면 좀 전에 복사한 폴더를 임포트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큐브MX로 작업할 건 없으니까 바로 main.c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이 세 가지 과정들을 코드로 구현할 거고요. 맨 먼저 이 1번 메시지 수신하는 걸 구현하겠습니다. GCS에서 샌드 버튼을 누르면 프로토콜에 맞게 20바이트가 수신이 되니까 FC에서는 먼저 그 수신된 데이터의 싱크차를 검사하고 그 다음에 20바이트 임시 배열의 메시지를 저장한 후에 마지막으로 체크싸움을 검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부터 코드로 구현하겠습니다. 이제 코드를 밑으로 좀 내리시면 이 메인 함수 안에서 예전에 텔레메트리 UART 설정할 때 UART 1번 초기화를 했었고요. 그리고 할 드라이버를 썼었죠. 그때 수신 인터럽트도 사용을 했었는데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실 테니까 다시 한번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이 밑부분에 장치 초기화하는 부분에서 할 UART receive it라는 함수를 한번 호출했었고 이걸 호출해주면 이제 이 이후부터 UART 1번으로 한 바이트의 데이터가 수신되면 그게 이 변수에 저장이 되고 수신 완료 콜백 함수가 호출됐었습니다. 그 콜백 함수는 이 main.c 파일 맨 밑에 직접 정의했었죠. 그래서 밑으로 쭉 내리시면 또 이 부분 이렇게 할 UART rx complete 콜백 함수를 정의를 했었고 이 안에 이런 코드를 작성을 했었는데 먼저 이 if문은 UART 몇 번 채널에서 데이터가 수신됐는지를 확인한 거였고 그게 UART 1번이라면 다시 또 이 함수를 호출해줘서 다시 다음 데이터가 수신이 되면 또 이 콜백 함수가 호출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해 놓으면 한 바이트가 수신될 때마다 계속 이 콜백 함수가 호출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메시지 단위가 20바이트인데 20바이트 수신이 되면 한 번 이 콜백 함수가 호출되는 게 아니고 20번 호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유선으로 데이터를 받는 거면 중간에 데이터가 누락될 일이 거의 없어서 20바이트 수신되면 이 콜백 함수가 한 번 호출되게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도 될 텐데 무선으로 데이터를 받는 경우에는 중간에 데이터가 누락될 일이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매 한 바이트 때마다 이 콜백 함수가 호출되게 한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복잡한 내용도 좀 나오는데 그것까지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바이트 수신 때마다 이 콜백 함수가 호출이 되니까 이 if문 안에서 예전에 iBus나 UBX 메시지 수신했던 것처럼 똑같이 코드를 구현해주면 됩니다. 그 코드는 it.c 파일에 있으니까 잠깐 리뷰를 좀 하겠습니다. stm32f4xxit.c 파일을 여시고 또 밑으로 쭉 내려와서 UART 5번 interrupt handler 함수 안에 이 스위치문을 보시면 이게 예전에 iBus 메시지 싱크차 2바이트를 검사하고 수신된 메시지를 임시 배열에 저장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몇 번째 받아진 바이트인지 카운트를 세는 방식으로 저장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 수신이 완료가 된다면 이 플래그 변수를 1로 셋시키고 이제 메인 함수 안에서 이 플래그 변수를 검사하다가 이 값이 1이 되면 그때 체크썸을 검사하고 파싱을 했었죠.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예전에 iBus 메시지 수신하는 내용을 다시 보고 이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iBus랑 프로토콜이 조금 다르니까 이걸 그대로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여기서 조금씩 수정하는 방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 복사하시고요. 좀 전에 유아트 1번 수신 완료 콜백 함수에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 먼저 하시고 컨트롤 C 하고 다시 main.c로 돌아오시고요. 이 콜백 함수 안에 또 if문 안에 receive 함수 밑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따라 하시고요. 이제 먼저 이 cnt 변수는 여기서는 아직 선언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변수를 선언할 건데 이건 콜백 함수 안에서만 사용할 거니까 스태틱 지역 변수로 선언하겠습니다. 스태틱 변수는 함수가 호출돼도 예전 값을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여기서 선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태틱 하고 unsigned 캐릭터 하고 변수 이름은 cnt죠. 그리고 초기 값을 0을 넣겠습니다. 이제 cnt 변수는 됐고 uart5 rx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걸 uart1로 바꾸겠습니다. 숫자 5를 1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까지 있네요. 그리고 if문 안에도 다 바꿔줍니다. 참고로 이 uart1 rx 데이터 변수는 이번 챕터 첫 시간에 선언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또 선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ibus라고 되어 있는 거를 텔레메트리로 바꾸겠습니다. 텔레메트리 이렇게 바꾸시고 이제 이 배열이 20바이트 메시지를 저장할 임시 배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도 바꿔주시고 여기도 바꿔주시고 여기까지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바꾸시고 근데 이 변수는 아직 선언을 안 했으니까 조금 있다가 main.c 파일 맨 윗부분에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플래그 변수도 앞에 ibus를 텔레메트리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 변수도 아직 선언이 안 돼 있으니까 이따가 이 임시 배열 선언할 때 같이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 바꾸는 건 이렇게 끝났고 이제 싱크차 검사할 때 첫 2바이트가 0x20, 0x40이 아니죠. 이건 ibus 메시지의 싱크차였고 GCS에서 받는 메시지는 첫 2바이트가 0x47, 0x53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0x47로 바꾸고요. 두 번째는 0x53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수신된 데이터 첫 2바이트가 0x47, 0x53인지 검사하고 그게 맞다면 이 디폴트에서 쭉 저장을 하다가 마지막 바이트인 여기 근데 31이 아니고 이번에는 20바이트니까 인덱스로는 19가 되겠죠. 자, 이렇게 또 바꿔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임시 배열에 20바이트 쭉 저장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플래그 변수를 1로 셋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 거는 끝났고요. 이제 지금 코드 일치정지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이 작성을 해주시고요. 이제 아직 선언하지 않은 이 두 개의 변수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시 배열은 20바이트짜리 배열로 만들면 될 거고 이 플래그 변수는 unsigned 캐릭터형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복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맨 위로 올라와서 이 밑에서 선언하겠습니다. 똑같이 uint8 underbar t 하시고 좀 전에 복사한 그 변수 이름 붙여넣기 하시고 이건 플래그 변수고 임시 배열도 선언해야겠죠. 이거 그대로 복사하고 tx가 아니고 rx 버프고 바이트 크기는 20으로 하면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싱크차 검사하고 임시 배열의 20바이트 메시지를 저장만 한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체크썸 검사를 해야겠죠. 그건 예전에 ibus랑 gps 때처럼 while문 안에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메인 함수 안에 while문으로 오시고요. 자, 여기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드를 좀 추가할 건데 먼저 if 하시고요. 아까 그 플래그 변수가 1이 됐는지를 검사해야 되니까 플래그 변수 이름이 텔레메트리 언더바 rx 언더바 cplt 언더바 플래그 였습니다. 이게 1이라면 메시지 수신이 다 된 거니까 그때 이 if문 안에서 체크썸 계산을 하고 그게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체크썸 계산은 역시 함수로 안 만들고 이 안에서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먼저 체크썸을 계산할 변수를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unsigned 캐릭터 하시고 변수 이름을 chksum 체크썸이라고 만들고 먼저 값을 0xff로 초기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서 반복문을 돌리면서
임시 배열의 바이트 0부터 바이트 18까지 이 변수에서 빼서 다시 자기 자신한테 저장하면 되겠죠. 그래서 포 이렇게 하시고 int i는 0부터 i가 18까지 돌아야 되니까 19보다 작을 때까지 돌면 되겠죠. 그리고 i 뿔뿔 하고 이제 여기서 이 체크썸 변수에 어떤 값을 넣을 건데 자기 자신에서 그 임시 변수에 들어있는 값들을 빼서 저장해주면 될 겁니다. 임시 변수는 텔레메트리 그리고 언더바 rx 언더바 버프였죠. 그리고 인덱스는 i로 해주면 될 겁니다. 네, 이러면 체크썸 계산이 끝나서 이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 임시 배열의 맨 마지막 인덱스 19번 인덱스랑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밑에 또 if 하시고요. 이 체크썸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 이 변수의 19번 인덱스랑 같은지 검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치한다면 체크썸도 이상이 없는 거니까 모든 데이터가 잘 받아진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 파싱을 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1번 메시지 수신에서 할 내용이 끝난 거고 이제 수신이 잘 됐으니까 지금 받은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개인 종류가 6가지가 있고 그거마다 아이디가 다르니까 그 아이디에 따라서 개인을 파싱하고 이 비롬에 저장하는 것도 다 다르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전에 체크썸 검사한 if문 안에서 처리해주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내용을 코드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if문 안에서 지금 수신받은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 아이디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메시지 아이디는 이 임시 배열의 세 번째 바이트 인덱스로는 2번 인덱스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아이디는 0x00부터 0x05 사이까지가 있고요. 그거마다 동작을 다르게 해줘야 되니까 if문을 써도 되지만 여기서는 스위치문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위치 이렇게 하고 이 배열의 2번 인덱스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이 아이디의 값이 뭔지에 따라서 어떤 동작들을 해주면 되니까 케이스는 0부터 5까지가 있겠죠. 먼저 케이스 0부터 이 케이스가 0이란 말은 롤의 내부 PID 개인 설정 메시지가 받아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인덱스 3, 4, 5, 6이 합쳐져서 하나의 P 개인이 되고 또 7, 8, 9, 12 I 개인, 11, 12, 13, 14가 D 개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는 바이트죠. 이제 이걸 파싱해서 이 개인들을 실수형 변수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역시 실수형 변수는 비트 연산할 수가 없으니까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memcopy 함수를 써도 되고요. 아니면 또 포인터를 사용해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역시 이번에도 포인터 방식을 써보겠습니다. 역시 포인터를 이용해서 4바이트 캐릭터형 배열에 들어있는 값을 하나로 합쳐서 플롯형 변수에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거랑 반대되는 동작이죠. 먼저 이 4바이트짜리 배열에 이렇게 바이트 단위로 값이 저장되어 있을 때 이걸 이 플롯형 변수에 저장할 때 이렇게 비트 연산을 하면 이 경우에는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 버프라는 배열 변수가 정수형 변수죠. 캐릭터도 정수 형태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비트 연산은 가능은 한데 이 f라는 변수가 만약에 플롯 형태가 아니고 4바이트 정수 형태, 뭐 int나 롱형 변수였으면 이렇게 하면 원하는 값이 나오는데 근데 실수 형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값이 실수형 변수에 저장되는 이 과정에서 강제형 변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값이 저장이 되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전에 포인터를 이용해서 했던 것처럼 이걸 이번에는 반대로 저장해주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내용이 이 등호의 왼쪽에 있었는데 이제 좌우가 바뀌었죠. 그리고 플롯형 포인터로 형 변환하는 이유는 똑같이 이 f라는 변수가 플롯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역시 이 표현 방법은 장점이 이 포인터 형태를 이 변수 형태에 맞게 바꿔주면 이 데이터가 무슨 타입이든 상관없이 복사가 가능하고요. 또 이렇게 수식의 결과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memcopy 함수를 사용한다면 이런 수식의 결과를 바로 저장할 수는 없고 중간에 임시 변수가 하나 필요하죠. 근데 이 방식에서 주의해야 될 게 지난 시간에 제가 빼먹고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방식으로 복사를 하려면 이 f라는 변수랑 버프라는 배열이 둘 다 리틀 엔디언 방식이던지 혹은 둘 다 빅 엔디언 방식이어야 됩니다. 하나는 리틀 엔디언이고 다른 건 빅 엔디언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으면 값이 저장될 때 이상하게 바뀌어요.
근데 저희가 쓰는 건 이런 바이트 저장하는 순서가 다 리틀 엔디언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memcopy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방식을 사용해서 임시 배열에 있는 값들을 플롯형 PID 개인 변수에 저장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PID 개인을 저장할 임시 변수가 필요한데 역시 지난 시간에 만들어 놨죠. 이 위에 보시면 플롯 kp, ki, kd라는 임시 변수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PID 제어 들어가면 이 개인 저장하는 거는 PID 구조체를 따로 만들어서 사용할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 변수 그대로 사용하고요. 다시 kp라는 변수에 p 개인을 저장할 건데 먼저 kp 하고 여기에 이 임시 배열의 인덱스 3, 4, 5, 6의 값을 합쳐서 저장해주면 되니까 이 오른쪽 코드는 먼저 별 하고요. 그리고 괄호 열고 플롯 포인터로 형 변환을 하고 그리고 주소교를 쓰고 이 임시 배열의 3번 인덱스의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p 개인 저장이 끝났고 또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 붙여넣기 하시고 그리고 i 개인은 ki라는 변수에 저장할 거고 개인 인덱스는 7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또 d 개인은 kd라는 변수에 인덱스 12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임시 배열의 개인들을 저장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할 게 이 개인들을 EEPROM에 저장해야겠죠. EEPROM에 저장하는 함수는 이 밑에다가 이제 코드 작성을 할 건데 함수 이름은 EP_PID 개인 그리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write 함수를 사용하면 될 겁니다. 이 함수 호출하고 먼저 id는 롤의 내부 개인이니까 공을 쓰면 될 거고요. 그리고 p 개인이 저장된 변수는 kp죠. i 개인은 ki 그리고 d 개인은 kd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EEPROM의 개인 저장도 끝났습니다. 이제 케이스 0도 끝났으니까 이걸 케이스 1, 2, 3, 4, 5를 다 작성해주면 돼요. 근데 이 개인 설정 메시지 같은 경우는 이 id만 다르고 페이로드의 내용이랑 그리고 데이터 형태, 순서가 다 같죠. 다 4바이트씩 PID 개인이 실수 형태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id가 달라도 똑같이 수행이 돼야 되고요. id가 조금 달라지긴 하겠죠. 케이스 1, 2, 3, 4, 5에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id 부분만 바꿔서 사용해도 되는데 근데 또 개인 메시지 같은 경우는 통신이랑 수신할 때 메시지 id를 같게 해놨어요. 그리고 EEPROM에 저장하는 id도 다 같습니다. 롤의 내부 PID 개인 id가 0이고 외부가 1이고요. 피치 내부 외부가 각각 2, 3 그리고 요의 각도 각속도가 4, 5입니다. 다 같게 정의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스위치 케이스문으로 좀 깔끔하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케이스 1에도 이 내용이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달라지는 게 EEPROM에 저장하는 id죠. 이게 1로 바뀔 거고요. 또 케이스 2도 여기가 2로 바뀌고 또 id가 2로 바뀌겠죠. 이게 0, 1, 2, 3, 4, 5가 똑같으니까 이걸 좀 간단하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잘라내기 하고 케이스를 0, 1, 2, 3, 4, 5를 하나로 묶겠습니다. 케이스 3 그리고 케이스 4 케이스 5하고 여기에서 이 코드들을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EEPROM에 저장하는 이 id가 이 케이스의 숫자랑 같잖아요. 근데 그 정보는 또 이 임시 배열의 2번 인덱스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에 이렇게 전달해 주면 됩니다. 됐으면 맨 마지막에 브레이크를 써줘야겠죠.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스위치문 코드 설명을 좀 드리면 케이스 0, 1, 2, 3, 4, 5 중에 어떤 걸 만족하든지 이 코드들이 수행이 되는데 먼저 하는 게 PID 개인들을 이 임시 변수에 저장하죠. 이 모든 개인 설정 메시지의 페이로드에 데이터의 순서랑 형태가 같기 때문에 이 코드가 수행이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EEPROM에 저장할 때는 id마다 다른 곳에 저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 id 정보가 이 임시 배열의 2번 인덱스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값을 그대로 전달해주면 됩니다. 이 스위치문은 일치하는 케이스부터 브레이크를 만나기 전까지 모든 코드가 다 수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드가 조금 깔끔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또 이 이번에서 할 메시지 아이디 검사하고 EEPROM의 PID 개인을 저장하는 것까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드를 다운로드하면 이제 GCS에서 개인을 보내면 EEPROM의 저장까지는 되는 거죠. 근데 잘 저장이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그거를 이 3번에서 해주는 거고, 여기서는 수신받은 개인이 잘 저장이 됐는지 EEPROM에서 그 개인을 다시 읽어와서 GCS로 보내주는 걸 작성할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은 지난 시간에 개인 송신하는 거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그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EEPROM의 개인을 쓴 후에 이 밑에서 해주면 되겠죠. 이제 여기다가 코드를 작성할 건데, 위로 좀 올리시면 지난 시간에 작성했던 내용이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 복사하시고요. 다시 내려와서 여기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붙여넣은 코드에서 ID 부분을 수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 i가 아니고 임시 배열의 2번 인덱스의 값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복사하고요. i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지우고 이걸 붙여넣기 해주면 됩니다. 두 군데가 있죠. 여기도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그리고 송신 함수가 이때는 일반 송신 함수를 썼었는데 여기서는 인터럽트 방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언더바하고 뒤에 대문자 it를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인덱스, 이 10이라고 된 인덱스를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건 타임아웃이죠. 그래서 메시지 송신하는 것까지 코드 작성이 끝났고요. 근데 제가 실수로 이 플래그 변수를 클리어를 안 해줬네요. 자, 이 if 문에 들어오면 먼저 이 변수부터 클리어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이 3번 내용까지 끝난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할 게 하나 더 남았는데, 이 내용 설명드릴 때 PID 개인 바꾸는 거는 조종기의 스위치 A가 위로 올라가 있을 때만 가능하게 할 거라 그랬죠. GCS에서 개인 송신을 하면 우선 FC는 이 스위치 상태에 상관없이 데이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플래그 변수도 1로 셋이 되겠죠. 그럼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메시지가 수신이 되면 스위치 상태랑 상관없이 이 플래그 변수가 1이 될 거고, 그러면 이 if 문 안에 들어오겠죠. 그럼 이제 이 안에서 체크썸 계산하고 또 개인 저장하고 송신하는 이 부분의 코드를 스위치 A가 위로 올라가 있을 때만 그때 선택적으로 수행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if 문 안에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밑에 또 if 이렇게 하시고요. 이 if 문에서 스위치 A의 상태가 위로 올라가 있는지, 값이 1000인지를 검사하면 될 겁니다. 그 값은 ibus에 .switchA라는 이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고, 이 변수에 든 값이 1000일 때만, 이때가 스위치 A가 위로 올라가 있을 때죠. 이때 이 내용들을 수행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라내기 하고 여기에 이렇게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설명드릴 모든 코드 작성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화면 일시 정지하시고 오늘 작성한 이 부분 코드 또 똑같이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또 콜백 함수의 내용도, 자, 이 부분 내용도 화면 일시 정지하시고 똑같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코드 작성한 거 동작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GCS에서 개인 샌드 버튼을 누르면 20바이트 메시지가 FC로 송신이 될 거고요. 그러면 FC는 한 바이트 수신 때마다 이 콜백 함수가 호출됩니다. 먼저 여기서는 싱크차 2바이트를 검사하고 그게 일치하면 모든 데이터를 이 임시 배열에 저장한 후에 플래그 변수를 1로 셋합니다. 그러면 메인 while문에서 이 플래그 변수가 1이 되면 먼저 조종기의 스위치 A의 상태를 검사해서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즉 1000이 아니라면 아무 동작도 안 하고 끝나고요. 체크썸 검사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게 아니고 스위치 A가 위로 올라가 있다면 이제 이 if 문 안으로 들어와서 체크썸 검사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 아이디에 따라서 이 PID 개인들을 EEPROM에 저장하고 다시 그걸 GCS로 보내줍니다. 그럼 GCS에서는 또 그걸 잘 받으면 표시를 해주겠죠. 그래서 보낸 개인이랑 받아진 개인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구현한 게 잘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이 창 뜨면 확인하시고 OK 하겠습니다. 네, 다운로드가 잘 됐고 실행을 시키시고요. 네, GCS도 실행을 시키시고 커넥트를 하고요. 그리고 개인 설정 탭을 여시고 이제 드론의 전원을 뺐다가 다시 넣어 보겠습니다.
전원을 뺐고 다시 넣었더니 지금 EEP롬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이 여기 표시가 됐죠. 이제 조종기 전원을 켜고 스위치 A를 위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 개인들을 보내보겠습니다. 그냥 0을 그대로 보내보겠습니다. 보냈더니 이게 값이 잘 바뀌고 있죠. 또 다른 개인들을 좀 보내보겠습니다. 자, 이런 개인을 보냈더니 값이 잘 바뀌고 있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 스위치 A를 밑으로 내린 다음에 이제 개인을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1, 2, 3 이런 걸 한번 보내볼게요. 보냈는데 아무 반응이 없죠. 다시 지금 상태에서 스위치 A를 위로 올리고 다시 보냈더니 개인이 잘 바뀌고 있습니다. 스위치 A의 상태에 따라서 위로 올라가 있을 때만 보낸 개인이 EEP롬에 저장이 되고 또 다시 GCS로 보내지는 거죠. 그게 잘 표시가 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보내면 잘 안 받아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몇 번 더 보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단 보낼 때는 반드시 꼭 이 보낸 값이 여기에 표시가 되는 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개인을 잘못 보내면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내가 개인을 잘 보낸 게 맞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개인을 실수로 잘못 입력하는 거는 코드로 걸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이 눈으로 꼭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개인 보낸 게 여기 잘 받아졌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고요. 이제 이번 챕터 영상이 하나 더 남았죠. 이 개인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수신했을 때 그에 대한 응답으로 개인을 보내주는 걸 할 겁니다. 근데 오늘 구현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코드 작성할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이제 이번 챕터도 거의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